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아리 콩은 60세 이후의 경우에 정말로 절대적으로 안전합니까?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답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께서는 병아리 콩을 단지 단백질이 풍부하고 심혈관에 좋으며 노년기에 도움이 되는 콩류로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미 60세를 넘긴 신체에서는 모든 것이 예전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40대에는 무해했던 것들이 이 나이에는 조용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좋은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탁 위에서 단지 몇 가지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음식과 잘못 조합되기만 해도 무기질의 양, 특히 칼륨이 노화로 인해 약해진 신장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그 과정이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신호도 없습니다. 경고 통증도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비정상적인 피로를 느끼기 시작하거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또는 느리게 뛰거나 다리가 가볍게 붓는 증상을 느낄 때에야 그때는 이미 신장이 여러 날, 심지어 여러 주 동안 압박을 받아왔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병아리 콩을 땅에서 자라는 고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의 경우에는 그 식품 자체보다 섭취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저는 급성 신부전 상태로 입원한 사례를 적지 않게 목격한 적이 있으며 저를 가장 안타깝게 했던 점은 그분들 모두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식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은 바로 그 좋아 보였던 습관이 신체를 점점 한계를 넘도록 밀어붙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할 때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기능의 70-80%가 이미 영향을 받을 때까지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0세 이상에서 병아리 콩과의 조합에 있어 반드시 신중하셔야 하는 방법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도 매주 병아리 콩을 드시면서 그 조합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부디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공유하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이미 투석실에 앉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슈퍼푸드라고 찬사를 받는 한 음식이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현상 뒤에 있는 각각의 원인을 분명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할 식탁 위의 조합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정수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설치했을 때는 물이 아무리 탁해도 맑게 걸러냅니다. 그러나 그 필터가 30, 40, 60년 동안 계속해서 작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는 마모됩니다. 여과 틈이 벌어집니다. 수압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찌꺼기들이 서서히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장도 이와 같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일한 살아있는 필터입니다. 휴식 시간이 없습니다. 교체할 부품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약해지기 시작할 때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의학에서는 그 능력을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해마다 그 필터는 일정 부분 힘을 잃습니다. 60세를 지나면 그 저하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생물학적 현실입니다. 매년의 수치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 30년이 누적되면 그 공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60년 동안 새 교대로 가동된 공장과 같습니다. 기계가 새 것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륨이 풍부한 병아리 콩과 같은 식품이 몸에 들어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대사산물이 생성됩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과망이 아직 촘촘하고 부담을 잘 견딥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여과망이 더 성긴 상태라면 과하게 섭취할 때마다 압력이 분명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축적됩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 문제는 병아리 콩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필터가 이미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창일 때처럼 일을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더 건강해지기 위해 더 먹습니다. 튼튼해지기 위해 보충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슈퍼푸드를 섭취합니다. 그러나 필터가 이미 마모되었는데도 매일같이 더 많은 찌꺼기를 쏟아 넣는다면 무엇이 먼저 오겠습니까? 건강의 개선입니까? 아니면 필터의 한계 초과입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서 다시 돌아보시길 바라는 것은 슈퍼푸드라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과되지 못한 노폐물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좁게 만들 수 있으며 신장과 심장으로 역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의 한 클리닉을 찾았던 인천에 거주하는 69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박 선생님은 매우 건강하셨습니다. 매주 북한산을 오르셨고 가끔은 관악산까지 오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또래보다 건강을 더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 자신감 한 번쯤 느껴보셨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근육 유지를 위해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삶은 병아리콩과 신선한 시금치를 함께 갈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큰 한 컵이었습니다. 3달 동안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콩의 고소한 맛과 채소의 산뜻한 맛이 어우러져 마시기 쉽고 마음도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습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이른 아침, 그분은 심한 허리 통증으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통증은 옆구리로 사타구니까지 퍼졌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붉게 붓고 가볍게 닿기만 해도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등산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검사 결과 신장과 요관에 결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요산 수치도 높게 상승해 있었습니다. 술도 적게 마시고 고기도 적게 드시는 분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저는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병아리콩과 시금치의 조합에 있었습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 즉 옥살레이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수도관 안의 고운 모래와 같습니다. 관이 새 것이면 물이 모두 씻어 내려보냅니다. 그러나 관이 오래되었다면 모래는 달라붙게 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병아리콩에는 퓨린과 자연적인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이 분해되면 몸에서는 요산이 생성됩니다. 신장이 이를 모두 걸러내지 못하면 요산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옥살레이트가 칼슘을 만나고 여기에 요산이 많은 환경이 더해지면 마치 시멘트가 물을 만나 굳어지듯 칼슘 옥살레이트 결석이 형성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결과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결석들은 깨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습니다. 신장 내부의 점막을 긁습니다. 배뇨시 통증, 혈뇨, 산통을 유발합니다. 그 통증은 누구나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신장 결석의 통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요로가 막히면 요산이 밖으로 배출되기 어려워집니다. 요산은 관절에 침착되어 통풍과 비슷한 부기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드시던 근육 보강용 스무디가 입원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푸른 빛의 상쾌한 한 잔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저는 채소나 콩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특히 이미 신장 기능 저하의 징후가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조합은 마치 오래된 공장을 과부하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계가 하루 이틀 돌아가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가동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시금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트, 근대와 같이 옥살레이트가 풍부한 채소를 병아리콩과 자주 함께 섭취하는 경우에도 결석 형성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푸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여 이 점을 주의하지 않습니다. 결석과 요산 상승으로 인한 통증은 한 번 겪은 분들이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통증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둔한 허리 통증이나 엄지발가락 관절에 비정상적인 붉은 부기를 경험하셨다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식품의 조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장과 뼈를 보호하겠다는 스스로에 대한 다짐으로 댓글란에 뼈 튼튼 건강이라는 문구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체가 너무 늦게 신호를 보내기 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극심한 통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예고 없이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들입니다. 저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73세 최 여사를 만난 적이 있으며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매우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해 동안 고혈압을 앓고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맛있는 음식은 늘 자녀와 손주에게 양보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연령대의 많은 어머니들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대구에 사는 따님은 바나나에 칼륨이 많아 혈압에 좋고 병아리 콩은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상자를 사서 보내주었습니다. 매일 꾸준히 드셔서 더 건강해지시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의 표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최 여사는 병아리 콩을 작은 한 그릇 정도 삶아 익힌 뒤 잘 익은 바나나 한 개와 함께 갈아 드셨습니다. 큰 한 컵을 모두 마시며 이것이 심장에도 좋고 근육에도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습관은 거의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점차 몸이 이상하게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약간 저렸습니다. 혀도 둔하게 저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날 오후 부엌에 서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심장은 정상적인 박동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심장과 근육의 스위치를 조절하는 전기 흐름과도 같습니다.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많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이 더 이상 새 것 같은 필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칼륨이 들어오면 병아리 콩에서 바나나에서 심지어 아보카도까지 더해진다면 그 필터는 제때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칼륨은 많을수록 혈압에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혈액 속에 칼륨이 축적되면 심장의 전기 흐름이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거나 심지어 멈출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그 전에 가벼운 피로감이나 약간의 근력 약화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큰 경고도 없습니다. 그런 작은 신호가 이렇게 심각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날 가족이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을 두렵게 하기 위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병아리 콩과 바나나를 갈아 마시며 그것이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60세 이후의 신체는 예전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드시든 양과 시간, 그리고 빈도를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의도치 않게 자신의 심장과 신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의 영양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액 속 여러 물질 사이의 조용한 충돌이며 그 대가는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아산병원이나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발표된 자료들에서도 신장이 약한 고령층에서 고칼륨 혈증 상태가 언급된 바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계속 섭취하면 심장이 갑작스럽게 리듬 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제가 더 우려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습관입니다. 바나나는 혈관에 좋다고 합니다.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아 매일 아침 보약처럼 마십니다. 이 모습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병아리 콩 역시 상당한 양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과 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혈액 속 칼륨 수치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그것은 막 새 필터를 교체한 정수기와 같습니다. 잠시 여과하면 끝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특히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감소한 분들에게 그 필터는 수십 년 사용한 오래된 필터와 같습니다. 그 안에 더 많은 찌꺼기를 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과잉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장의 전기 전도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은 전기 스위치와 같습니다. 전류가 안정되면 불빛이 고르게 켜집니다. 전류가 혼란스러우면 불빛이 깜빡이거나 심지어 갑자기 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움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전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해해야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58세의 한 딸이 79세 어머니를 위해 좋다고 생각하여 매일 바나나와 병아리 콩을 갈아드렸습니다. 의사가 왜 칼륨 수치가 높아졌는지 설명하자 그 딸은 응급실 복도에서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감정이 가볍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은 비극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도 누군가가 매일 아침 그 스무디를 만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효심을 다해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신장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정보가 값비싼 선물 상자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내용을 가족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상기만으로도 누군가가 내일 아침의 스무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리듬 이상을 일으킨 뒤에야 그때 그랬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나나 외에도 아보카도는 매우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아보카도를 병아리 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과열된 엔진에 점도가 높은 연료를 더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교체할 수 없는 유일한 엔진입니다. 평생 새 교대로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잘못된 연료를 넣으면 어느 순간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자신의 식탁을 다시 돌아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심장 통증보다도 더 조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 먹는다는 함정이지만 신장을 날마다 조금씩 마모시키는 것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6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기억에 매우 선명합니다. 큰 위 수술을 받은 후 김 선생님은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영양가 있게 먹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셨습니다. 매일 부드럽게 지은 병아리콩 밥을 지어 드시고 여기에 한국식 구운 소고기를 곁들여 드셨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면 회복이 더 빠를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근육이 줄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늘리면 좋습니다. 병아리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륨과 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많고 철분과 지방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신체는 30대 때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께서 가장 잘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달 동안 김 선생님은 매 끼니마다 그릇에 단백질 산을 가득 담았습니다. 자신이 기력을 다시 쌓고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소변에 흰 거품이 많이 생겨 수면 위를 가득 덮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내려도 거품이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후 매일 아침 눈이 약간 붓기 시작했습니다.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발목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걱정이 되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변에서는 원래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할 단백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장은 정수기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그물망처럼 얇은 여과막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기계는 출력을 높여야 합니다. 수압은 2배, 심지어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배관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누수가 발생합니다. 여과망이 늘어집니다. 단백질이 소변을 통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여과압 증가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십 년 동안 새 교대로 가동된 공장이 있습니다. 갑자기 매일 200%의 가동률을 요구받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기계가 오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60세 이후의 신장은 이미 이전보다 그물망이 더 얇아진 상태입니다. 병아리콩과 소고기에서 나온 단백질이 동시에 들어오면 여과 압력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긴장은 즉시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은 정성껏 준비한 식사가 이렇게 큰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일단 여과막이 손상되면 처음처럼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보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신체는 뚜렷한 통증 신호를 보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변에 약간의 거품이 보여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날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거나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품이 여러 날 계속된다면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과 장치가 밖으로 보내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징후를 보면서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처럼 많을수록 더 좋다 아는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면 신장이 가장 먼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연령대에서는 몸이 요란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매우 실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하버드대학교와 협력하여 발표한 자료에서도 고령층에서 혼합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을 빠른 기능 저하 상태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병아리콩은 본래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며 단백질과 칼륨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같은 식사에서 지방이 많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함께 더한다면 여과 압력은 몇 배로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많은 분들의 익숙한 식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60년 이상 가동해온 오래된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적정한 주문량만 맡겨야 합니다. 갑자기 생산량을 2배로 늘리면 기계는 과열됩니다. 오래된 기계를 전력으로 계속 돌리면 더 쉽게 고장나지 않겠습니까? 단백질은 몸 안에 들어오면 더 작은 물질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요소, 크레아티닌과 같은 질소 함유 노폐물이 많이 생성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장을 거쳐 여과되어야 합니다. 한 끼 식사에 병아리콩과 붉은 고기를 함께 섭취하면 몇 시간 안에 노폐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60%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면 이는 오래된 수도관에 지속적으로 높은 수압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관은 즉시 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균열은 조금씩 생겨납니다. 하루 중 한 끼에 영양가 있는 것을 모두 몰아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대구에 사는 67세 이 선생님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했던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곤란한 상황으로 밀어넣었다고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누어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약 50, 60기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3끼로 나누어 한 끼당 15, 20지 정도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된 병아리콩 한 그릇 약 100극에는 이미 약 9개 단백질과 상당한 양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소고기 100기에는 약 20기의 단백질이 더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신장은 전기 스위치를 최고 단계로 올린 것처럼 여과 압력을 높여야 합니다. 스위치는 몇 번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최대로 올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감소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분들은 한 끼에 병아리콩과 붉은 고기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여러 날 연속으로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변 후 거품이 두껍게 생기고 몇 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바로 물을 내려버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 3일 연속으로 관찰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된다면 식습관을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그 작은 신호를 지나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듣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양을 위해 먹는 음식도 잘못 사용하면
건강한 사람이 일주일에 3번 투석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미래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신장은 교체할 수 없는 유일한 소모품과 같습니다. 아껴 사용하면 오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조용하지만 분명히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식사에서 식탁 위의 단백질 양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에 사는 63세 한 씨의 부엌에는 노란색 캔에 담긴 병아리콩 몇 묶음이 언제나 쌓여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면서 식사 준비까지 해야 하기에 밤새 불렸다가 몇 시간씩 삶는 대신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뚜껑만 열어 체에 붓고 물로 몇 번 헹구면 샐러드 한 끼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깨끗이 씻으면 소금이 모두 빠진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심혈관에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드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활 리듬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도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했음에도 수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이 약간 붓고 반지가 예전보다 꽉 끼었습니다. 연세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인이 소개하여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곧바로 처방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병아리콩 캔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생병 아리콩에는 본래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 그리고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조림 제품은 보존과 맛 유지를 위해 나트륨이 많은 용액에 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은 병아리콩 베킹에 이미 수백 밀리그램의 나트륨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물로 헹구기만 하면 모두 깨끗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트륨은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삼투작용에 따라 통조림 공정 중 소금이 콩알 하나하나 속까지 스며듭니다. 속까지 짠맛이 밴 장아찌 한 조각과 비슷합니다. 겉을 씻는 것은 물기 일부를 줄일 뿐 이미 깊이 스며든 소금까지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집에 있는 오래된 정수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매일 물통에 소금 한 스푼씩을 더 넣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트륨이 혈액으로 들어오면 수분을 붙잡아 둡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갑니다. 신장은 소금을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의 혈관은 예전처럼 탄력이 있지 않습니다. 높은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낡은 배관에 강하게 물을 밀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관이 바로 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며 내부의 여과망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한 씨는 그 편리한 캔 제품이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데 일부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점은 붐비는 진료실에서는 부엌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직접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엌 선반 위에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병아리콩을 드시고 싶다면 더 안전한 방법은 건조 제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에 최소 80시간 불리고 중간에 물을 1, 2번 갈아주십시오. 그 다음 새물로 삶고 조리 중에는 소금을 넣지 마십시오. 드실 때는 싱겁게 간하고 소시지나 병에 든 소스 같은 짠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이 방법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장이 최대 출력으로 계속 가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나눔이 도움이 되셨다면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것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다만 많은 곳에서 미처 말하지 못하는 작은 점들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간편식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편리함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한 씨는 통조림을 줄이고 집에서 건조콩을 삶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혈압 수치는 더 안정되었고 손의 부기도 줄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빠름과 간편함 뒤에는 때로 신장에 조용히 가해지는 압력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 형태의 나트륨은 신장이 처리하기 가장 힘들어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제 부엌 선반 위에 조용히 놓여 있는 통조림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부엌으로 가서 병아리 콩을 모두 버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병아리 콩 자체가 범인은 아닙니다. 우려해야 할 것은 콩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어 신장에 조용히 부담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많은 가정의 습관과 맞지 않습니까? 병아리 콩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가면 무기질과 결합하여 침전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의 경우 신장이 아직 건강하고 여과망도 두꺼워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경우 신장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정수기와 비슷합니다. 여과망은 성겨지고 수압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병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매일 몸에 좋으면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식사해 오신 분들께 잠시 멈추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보양하면 이로움은 보지 못한 채 부담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물에 녹은 칼륨과 옥살산이 그대로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찌꺼기가 낀 배관에 계속해서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관은 당장 터지지 않지만 언제 막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말 그대로 제대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건조 병아리 콩을 깨끗한 물에 최소 82시간 불리십시오. 불리는 동안 물을 2, 3회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불린 물은 아깝더라도 완전히 버리십시오. 흐르는 물에 몇 분간 다시 헹구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불린 물을 버리는 단계를 생략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충분한 물에서 삶으십시오. 물이 끓은 뒤 10-15분이 지나면 첫 번째 삶은 물을 따라 버리십시오. 새 물을 붓고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계속 익히십시오. 이 방법은 칼륨과 수용성 물질 일부를 밖으로 빼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는 않지만 단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 냄새가 심하게 밴 옷을 세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을 한 번만 헹군다고 해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물을 갈고 다시 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든 먹어도 괜찮다는 위로의 말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멈추셔도 됩니다. 그러나 신장을 몇 년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키고 싶고 계속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기계에 의존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병아리 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첫 번째는 충분한 시간 동안 불리는 것입니다. 최소 12시간입니다. 단지 콩알을 부드럽게 만들어 조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물이 콩 속 깊은 곳에서 칼륨과 옥살산을 서서히 끌어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전날 저녁부터 깨끗이 씻어 불리는 것이 가장 좋으며 물이 탁해지면 2, 3번 갈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양은 콩의 양보다 약 4배 정도 많아야 수용성 물질이 빠져나갈 공간이 생깁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을 적게 사용해 불린다면 그것은 마치 좁은 대야 안에 찌꺼기를 가두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녹아나온 물질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 다시 스며들 수 있습니다. 마치 정수기에서 더러운 물이 필터 속에 맴돌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12시간이 지나면 콩알은 단단히 불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칼륨과 옥살산은 불린 물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불린 물과 첫 번째 삶은 물은 활용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경우 그 물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여 그 물이 달다고 여기고 국을 끓이거나 밥에 섞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물에 빠져나온 칼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사용하는 것은
오래된 배관의 찌꺼기를 집 안으로 다시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점이 부엌에서의 절약 습관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2시간 충분히 불린 뒤에는 물을 전부 버리십시오. 흐르는 물에서 최소 1, 2분 다시 씻으십시오. 삶을 때에는 새물을 넉넉히 붓고 뚜껑을 연 채로 강하게 끓이십시오. 약 10분 정도 처음 끓인 뒤에는 그 물을 다시 한번 따라 버리고 새물을 부어 계속 익히십시오. 왜 뚜껑을 열고 거품을 걷어내야 할까요? 떠오르는 거품에는 사포닌과 일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미 여러 해 동안 쉬지 않고 가동되어 온 오래된 공장과 같은 신장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공장을 계속 연장 근무시키는 것이 과연 괜찮겠습니까? 콩이 충분히 부드럽게 익으면 흐르는 찬물에 빠르게 한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는 겉에 남아있는 나트륨과 잔여 물질을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 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과정을 거쳤더라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양은 익힌 콩 기준 약 50지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한 줌의 절반 정도 또는 종이컵 반 컵 분량입니다.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더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혹시 좋다면 더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장은 한 끼 식사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과함이 쌓이며 서서히 약해질 수 있습니다. 과부하로 전기 스위치를 계속 켜두면 바로 타지 않지만 점점 열이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병아리콩도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넘으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시간 충분히 불릴 것, 불린 물과 첫 삶은 물은 완전히 버릴 것, 하루 익힌 콩 반컵 분량을 지킬 것, 이 세 단계만 지키면 병아리콩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조리 방법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함께해온 여과장치의 부담을 스스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번거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부터 불리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장이 이전처럼 무리하게 버티지 않아도 될 때 몸의 가벼움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칼륨과 옥살산을 줄이기 위한 불림과 삶는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저는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대로 조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신장이 쉴 수 있는지 아니면 다시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매일의 식탁은 60세 이후의 경우 생존 지도가 됩니다. 한 가지를 잘못 선택하면 그동안 씻어내기 위해 들인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배관을 고쳐놓고 다시 쓰레기를 흘려보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병아리콩과 함께 권하고 싶은 첫 번째 음식은 흰 콜리플라워입니다. 한국에서는 강원이나 제주에서 재배된 콜리플라워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채소는 옥살산 함량이 거의 미미하며 칼륨도 시금치보다 훨씬 적습니다. 시금치는 옥살레이트로 인해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콜리플라워는 신장에 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차이는 가격이 아니라 성분에 있습니다. 왜 제가 흰 콜리플라워를 강조할까요? 그 안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오래된 여과장치에 바르는 윤활유와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수십 년 동안 새 교대로 돌아가는 공장처럼 일해왔습니다. 윤활유를 더해주는 것이 마른 상태로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또한 콜리플라워는 병아리콩에 부족한 비타민 C와 식이섬유를 보완해줍니다. 함께 섭취하면 식사가 더 균형을 이루고 한 가지 식품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가볍게 볶은 병아리콩에 살짝 찐 콜리플라워를 곁들이고 싱겁게 간한 한 접시는 기름진 고기와 함께 볶은 병아리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있어야만 영양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붉은 고기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성 노폐물을 더 생성합니다. 이 물질들 역시 결국 신장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된 여과장치에 매일 진한 물을 걸러내게 한다면 과연 괜찮겠습니까? 그 대신 저는
흰쌀밥과 함께 드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비율은 밥알, 익힌 병아리콩 이 정도를 유지하십시오. 쌀은 병아리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제공합니다. 함께 섭취하면 식물성 단백질이 보다 완전해지면서도 부담은 과하지 않습니다. 쌀의 탄수화물은 단백질을 에너지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남는 찌꺼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단순함이 균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붉은 고기는 줄이십시오. 콜리플라워 같은 부담이 적은 채소를 늘리십시오. 밥과 콩의 비율을 지키십시오. 전기 스위치를 적당한 밝기로 조절하여 최대치로 켜두고 선이 달아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습관을 내려놓을 때 신장은 비로소 천천히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먹는다는 것은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과 장치가 덜 지치게 하는 음식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60세 이후의 경우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여과 장치를 더 이상 무리하게 혹사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매우 작은 습관 하나를 더 나누고자 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이를 놓치고 계십니다. 병아리콩을 충분히 익히고 올바르게 처리한 뒤 그 위에 사과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신선한 레몬즙을 조금 짜 넣으십시오. 작은 한 그릇 기준으로 2작은술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효소는 점차 감소하고 위장도 예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식초의 유기산과 레몬의 구연산은 단백질이 신장을 거치기 전에 보다 부드럽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이 처음 단계에서 충분히 처리되지 않으면 신장이 그 나머지 일을 맡게 됩니다. 이는 이미 오래된 공장에서 원료 전처리를 대충 해두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 있는 여과 장치는 분명 더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레몬은 또한 구연산을 제공합니다. 이 물질은 소변을 적절한 수준에서 약하게 알칼리화하는 과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산성이 덜한 환경은 칼슘과 옥살레이트로부터 생길 수 있는 침전물 형성 조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다만 세월에 따라 마모된 여과 장치에 덜 가혹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은은한 신맛은 병아리콩 특유의 향을 완화해줍니다. 섭취가 더 수월해집니다. 소화도 보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신장 역시 과도한 질소성 노폐물을 처리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즉 불리기, 물버리기, 적정량 섭취를 모두 지키고 거기에 식초나 레몬을 조금 더한다면 병아리콩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할 경우 그것은 단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일 뿐입니다. 비싸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사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보충제를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매일의 식탁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식사를 조정하는 것은 전기 스위치를 적절한 밝기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어둡지도 않게, 그렇다고 최대치로 켜두어 전선이 달아오르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신장은 거창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과부하만 줄이면 됩니다. 과함을 줄이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전 습관을 반복하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한 끼라도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이미 다른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신장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스스로에게 상기하고 싶으시다면 신장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적어 부엌 한쪽에 붙여두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 번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장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 하나하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은 병아리콩 한 알 때문에 꽤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몸에 부드럽게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부산과 대구에 많은 연세가 드신 분들의 가정을 접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검사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에 마주한 후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목이 메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을 들으면 마음 한켠이 저리게 느껴지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신장은 몸에서 가장 조용한 기관입니다. 심장이 힘들면 빨리 뜁니다. 위가 불편하면 바로 통증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신장은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도 오래된 공장처럼 불평 없이 묵묵히 일을 합니다. 스위치가 완전히 꺼지고 나서야 오래전부터 과부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용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쉽게 안심해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음식 이야기를 단지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쁜지를 논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의 갈림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날들입니다. 다른 한쪽은 자녀, 손주와 함께 스스로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평온한 식탁입니다. 그 차이는 때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신 직후에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엌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통조림 콩, 이미 섞여 있는 곡물 제품, 유행을 따라 마시는 채소 과일 주스 병을 자세히 보십시오. 충분히 불리지도 않고 첫 삶은 물을 버리지도 않고 칼륨이나 옥살산을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은 채 드시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좋다고 하면 바로 먹는다는 습관과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집에 광주나 인천에 계신 연세가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가볍게 한 통의 전화를 드리십시오. 콩은 충분한 시간 동안 불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물은 버려야 한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루에 반 컵을 넘기지 않도록 적당히 드셔야 한다고 알려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60년 넘게 일해온 여가 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건강은 의사의 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식탁 위에 여러분의 손에 들린 젓가락 안에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과장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나누어 60세 이후의 경우 혼자서 헤매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습관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덜 위험해지도록 문 앞에서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식사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오래도록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팔로우해 주십시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같은 연배의 형제자매와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그들의 식탁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하루하루 조금 더 가벼워질 때까지 60세 이후의 경우에도 스스로 단단히 걸으며 자신의 식사를 직접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